백발이 성성하게 내려앉은 노인이 커다란 사진 한 장 앞에 섰다. 이런 짧은 탄식과 함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노인의 눈시울은 어느새 조금 붉어져 있었다. 마을 앞 떠있는 농섬, 그 주위를 감싼 햇모래와 꽃게 그득한 무릉덩이, 익숙한 풍경, 그리운 옛 고향. 사진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동자는 그 섬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갔던 어느 시절인가로 함께 떠나고 있었다. 이제는 마냥 고향처럼 그리운 농섬에서의 추억이지만 처음부터 이곳 토박이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정착지가 마을 근처에 생겼는데 당시 11살짜리 소년이었던 노인의 가족도 그 많은 피난민들 중 한 사람이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며 옮겨 다니던 사람들. 맘 놓고 1년 농사를 지을 땅도 사라진 피난민들이 하루하루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주인 없는 바다뿐이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다는 고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천으로 흔한 시절이었다. 그러니 찢어지게 가난해도 바람막이가 되어줄 부모님과 목회에 신실한 뜻이 있는 형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소녀는 그래도 행운아 축에 속했다. 비록 남의 집 사랑방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때였지만 어떻게든 살아내려 했었다. 11살에 이 마을로 들어온 소년과 함께 슬그머니 들어선 것도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폭격 연습을 하다가 전쟁 이후 슬금슬금 마을 옆에 자리를 잡은 미 공군의 사격장이었다. 마을 앞 바다를 연신 오가며 폭격을 해대는 미 공군의 사격장은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 장소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소중한 일터이기도 했다. 특히 농사 지을 땅도 일자리를 구해줄 연고도 없는 피난민에게 탄피수집은 당장의 공공함을 해결해줄 너무나도 귀한 일거리였다. 그러니 동네 꼬마들부터 어른들까지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잘 피하는 방법이었다. 당장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탄이 사람 목숨을 빼앗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 뱃속을 두둑하게 채워줄 돈 뭉텅이로 보이는 시절이었다. 총탄이 마을을 망가뜨리고 가족과 이웃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피를 주어 고물상에 파는 일로 10대와 20대를 지새웠다. 어느새 30대가 된 청년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싶었다. 물려받은 땅이 없는 떠돌이가 마을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젖소를 기르는 것이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대농이라고 불리는 토박이 주민에게도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모시를 받으며 살았기에 바닷일이나 농사일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소를 기르는 일을 택했다. 하지만 마냥 꽃길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며 휙휙 날아다니던 전투기는 축사 옆도 휙 날아다녔다.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살건 말건 연신 쏘아대던 총탄세례도 1년 내내 멈추질 않았고 소들도 그 다음으로 도전해본 육개도 사시사철 날아다니는 공군기의 소음이 발목을 잡았다. 아침 저녁으로 풀을 베먹이던 소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며 살았다. 놀라서 무더기로 압사한 병아리들의 시체를 치우며 살았다. 그렇게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소음과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죽음의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 2005년까지. 마을 옆에 너무나 당당히 자리 잡고 있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미 공군의 쿠니 사격장이 폐쇄된다는 건 그에게는 통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1953년에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사격장이 폐쇄될 때까지 무려 52년의 세월이었다. 이제는 마을 안쪽에 예쁜 집도 한 채 지었다. 더 이상 비행기가 날지 않는 매향리 마을은 65년 전 떠나온 고향처럼 그저 고요하고 한가하다. 이제야 비로소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의 고향, 나의 집이 되었다. 총소리 안 나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남의 집 사랑방이 아닌 번듯한 나의 집에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사는 것.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노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